100세까지 건강하게 먹기 위해 농민들의 소화 건강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오늘의 명의 소화기내과 조원영 전문입니다. 매일매일 고된 농사일로 하루를 보내는 농민들. 특히 농번기 때는 바쁜 일상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규칙한 식사와 노화로 인해 농민들의 소화기관 건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튼튼한 소화기 건강을 위해 조원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 옥현 1, 2 마을 어르신들 종합검진 잘 받으셨어요?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아프신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 명의보감 역대급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오늘 명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역대급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내과 전문의 조원영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야, 정말로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옥현일리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오늘 이제 건강검진 하신 거에서 아주 큰 질병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같은 거나 뭐 동맥경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것들 이제 성인병 질환들을 좀 일부 갖고 계신데 잘 알고 계시고 잘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예, 그래도 비교적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정말로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좀 우리 어르신들 박수 한번 스스로에게. 저 정말 너무나 뿌듯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무 이상 없다니까 너무나 뿌듯합니다. 일단 강의는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이제 농부증과 소화기내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가스가 많이 차고 그냥 단 속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숨어져 있는 질환이 생겨서 이런 게 있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원영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농사일로 고된 하루를 보내는 농민들. 바쁜 틈을 타 식사를 하게 되면 자주 얹히고 소화도 안 될 테죠. 더구나 노화까지 겹쳐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앓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는 소화기 질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화기 건강 지키기. 농부증에 대한 거랑 농부증과 여러 어르신들 간의 어떤 질병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있으신데요. 농부증이라는 거는 일단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다른 농업, 이제 광업, 건설업 같이 많이 어려운 일에 속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불편감을 이제 농부증이라 그러는 거고요. 농부증의 증상에는 어깨, 허리, 손발 등의 통증을 느끼는 근골격계 질환과 잠을 잘 못 자고 숨이 차오르며 현기증 등을 느끼는 내과적 질환이 있습니다. 협착증, 관절염 등이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 등이 내과적 질환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다 보니까 배가 빵빵하고 헛배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말 나올 때 잘 먹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드셔야지 배가 빵빵하고 헛배 부르고 이런 증상도 없고 이런 증상들이 많은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금방 치료가 안 되고 뭐 밤에 주무시다가 깨거나 아니면은 계속 뭐 배가 아파서 결국은 병원까지 가시거나. 이게 먹는 것과 관련된 기관이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선생님. 예. 소화기관이 입 시작부터 항문까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이제 길게 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먹는 게 가장 이제 어떤 생활에서 맛있는 거를 못 먹는 것도 큰 고통이고 불행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너무 헐면은 벽이까지 헐어져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응급수술을 받고 개복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제 증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역류성 책증 때문에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뭐 체한 느낌, 명치통증, 호흡곤란 이래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러 오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증상이랑은 상관은 없지만은
예를 들면 위암이나 뭐 식도암 같은 경우 음식이 잘 안 내려가다가 왜 그러지 하면서 딱 검사할 때 우연찮게 발견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큰 증상들이랑 질병이랑 정비례해서 뭐가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증상이 섞이기 때문에 나오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가 중요한데요. 음식 섭취의 적, 잦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소화기관에 있습니다. 소화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화불량의 시작,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일단은 농부증과 관련된 헛배부름과 아까 배가 빵빵한 증상 중에서 관련이 있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거냐면은 위산이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위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역류라 그러는 거고요. 식도는 위산 보호막이 없거든요. 위산이 정상적으로 위에서 만들어져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녹여가지고 소장으로 다 내려보내서 소장에서 쫙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건데 그게 반대로 거꾸로 올라올 때 위산은 식도를 이제 손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1도, 2도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식도에서 위에서 식도 내려가는 여기서 보면 명치 쪽이거든요. 위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얗게 부어 있으시고요. 또 여기는 위에서 바라본 식도 방향입니다. 여기가 내시경 줄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위식도 관략근 부분인데 꽉 잡아주질 못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산이 올라올 확률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슴 통증이라든지 뭐 얹힌 느낌 잘 안 내려가거나 헛배부름 아니면은 심지어는 헛배가 부르면서 숨이 차가지고 이제 숨 차다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대표적인 게 이제 통증은 많이 호소하시는데 통증 때문에 심근경색인 줄 알고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심장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식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흔히 건강하다는 음식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현미나 흑미, 작곡류, 뭐 감자, 고구마, 마 같은 약간 좀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이 있는 식사들, 생강, 강황, 호박, 당근, 오이 같은 황색 채소류 계통, 그리고 양배추, 왜 TV에서 광고 나오는 거 있죠? 뭐 양배추를 뭐를 해서 만든 약, 이게 이제 양배추 안에 있는 성분을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뭐 브로콜리, 버섯, 그리고 이제 수박 같은 과일들이 조금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 또는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는 인후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호흡곤란, 명치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소화불량도 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소화불량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초기 발생 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암 중 하나, 위암. 예전보다는 위암의 발생률이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지만은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60대에서 아직 발생률 1등이고 65세 이상에서는 2등으로 아직 높은 순위를 매기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등,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아직까지 또 2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암은 이제 선진국은 위암이 별로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이태리 정도가 선진국 중에서 위암이 좀 많은 나라거든요. 왜 아직 빨리 죽지 않냐면은 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 첫 번째,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균이지만 발암물질로 되어 있고요. 식사하실 때 이제 이렇게 덜어먹는 습관이 아직까지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숟가락을 같이 꼽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손자 손녀들 아기 때 뭐 이렇게 죽 입에서 씹어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뭐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있으셨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의 이렇게 위암이 또 내려오고 이런 게 유사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여기 화장실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손에 이제 묻어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균이 대변으로 나오거든요. 화장실에 균이 쫙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화장실 이용하거나 할 때 손을 꼭 비누칠을 잘 해주고 나셔야지 잘 안 씻고 나오시다가 뭐 음식 드시면은 이게 묻어 있는 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기농 많으니까 채소, 야채, 과일, 흙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잘 닦으셔서 드시면은 감염 위험성을 많이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입으로 감염되어 위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접시를 사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정기검진을 통해 위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위암의 원인 두 번째, 염분. 우리나라의 염분 섭취율이 높은 이유가 위암 발생률을 아직까지 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한 2.5배로 먹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소금 섭취량이 돼 있는데 대부분 왜냐하면 식사 패턴이 염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식사는 밥을 빼고 대부분 다 밑간이 들어가고 또 국 같은 경우에 또 소금간이나 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반찬과 국물, 찌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총 염분 섭취량을 올리는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뭐 여행 갔다 그러시면 아유 저 외국 음식 짜 이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먹고 다른 걸 더 안 드시는데 우리는 이제 반찬이 다 밑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대부분 슴슴하게 드신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것저것 드시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염분 섭취량이 올라가게 되고 염분 섭취량이 올라가는 게 뭐 위에도 안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 고혈압 뭐 이런 것들에도 뇌졸중 이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국물을 좀 적게 드시고 이제 간을 좀 적게 하시는 패턴을 유지하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보고거든요. 염분 섭취량을 줄이면은 위암 위험이 10% 이상 감소했다. 이런 보고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런 식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뭐 TV나 어떤 뭐 보건소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물 요리 섭취 빈도를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좀 남겨주세요. 예, 국물을 남기면은 또 뭐 환경오염 된다 그러지만은 예, 국물을 좀 적게 드시는 패턴으로 좀 드셔야지 건강의 유지가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채소의 성분 중에서는 이 소금에 있는 나트륨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칼륨 같은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은 예전보다는 이런 뭐 굴비나 뭐 그런 것들이 염장을 좀 덜하는 위주로 가게 돼 있지만 아직도 이제 염장 식사가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절인 생선 같은 거나 젓갈류 같은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조미료 같은 거, 식초, 마늘, 레몬즙, 뭐 참기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구마, 감자, 콩, 감귤, 녹색 채소류 등의 칼륨이라는 성분이 나트륨을 콩팥에서 배설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짠 식사 패턴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식사가 건강식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병, 위암. 위암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요리할 때 소금은 최소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녹색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도 체내 염분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위암 예방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 검사가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 분이 있고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성 위축성 위염이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데가 기계도 뭐 노후되는 것처럼 위 벽도 서서히 노후되면서 닳거든요. 그래서 점막이라고 첫 번째 코팅된 층이 닳게 되는 거를 위축성 위염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많이 관찰이 하게 되고 이런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위궤양이라든지 위암 같은 게 잘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암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시경 사진입니다. 내시경이 어디부터 보기 시작하냐면은 입에서 쏙 들어가니까 여기가 목 제일 끝이고요. 꿀꺽해서 식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장 있고 12지장까지 위내시경은 보게 되고요. 이렇게 위내시경 혹이 요런 것들이 초기 혹들이거든요. 이거 다 암이긴 한데 조기 위암이라 그래서 초기 혹이고 초기 혹 중에서 내시경으로 완치가 되는 혹들입니다. 이런 것들 요즘에는 내시경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현미경처럼 볼 수 있는 내시경도 나왔습니다. 이게 초기고 이런 게 많이 진행하면은 이렇게 다 헐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흔히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위 안 좋습니다. 위암인데요. 이런 게 다 이런 것이고요. 혹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올 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수록 아무래도 경과가 좋고 예전보다 내시경 하시는 분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빨리 발견되시거든요. 외과 수술이 그래서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위 내시경 검사는 식도부터 위 12지장까지 관찰해 질병을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농민들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협하는 위암. 위암은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면 뭐 수면 내시경 하는 분들이 뭐 환자를 막 다룬다 이런 절대 아버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수면 상태가 낮 상태하면 우리가 막 다루고 그냥 집어넣으면 좀 조심해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막 다룬다는 표현은 이게 한 10번 주사를 맞으시면은 한 분에서 2분 정도는 반대로 주무시질 않고 막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시다. 심지어는 술 많이 드시고 인사불성 상태로 막 다니시는 것처럼 내시경실 밖으로 뛰쳐나와서 막 배회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술 많이 드시고 필름 끊긴 상황처럼 돼버리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꼭 뭐 보호자 동반하시든가 직접 운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약들은 대부분 깨는 순간에 거의 다 몸에서 대사돼서 빠져나가는 약들이지만은 나중에 조금 이제 이렇게 약기운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서 운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에 한 번 받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위내시경 그 주기 같은 것도 한번. 위내시경 주기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실 겁니다. 만 40세 이후로 2년마다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2년에 한 번 얘기하는 거는 위암 조기 발견 목적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보시는 거고요. 아까 위염 중에서 장상피 화생이라 그래가지고 만성 위축성 위염이 좀 더 진행한 상황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범위가 심하신 분들은 위가 대부분 위벽이 다 그렇다.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를 추천받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다음 검사를 한 2년쯤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1년쯤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시경 검진 주기는 만 40세 이후는 2년에 한 번, 위장 질환 또는 위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소화기관을 위한 생활 수칙. 헛배부른 농부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올바른 자세를 갖게 유지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혹이나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은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방지하는 자세들이 있거든요. 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구부려서 일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배에 힘이 들어가고 복압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음식이 올라오면서
구역질이라든지 속쓰림 이런 게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일하실 때 이렇게 방석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일하시잖아요. 네. 그런 자세가 좀 나시고 또 그런 자세 중에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허리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또 복압이 올라가니까 조금 꼿꼿하게. 좀 꼿꼿하게 자세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게 복압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물이랑 위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역류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보통 서 있는 자세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북목이라서 좀 이렇긴 한데 이렇게 된 자세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기마 자세 비슷하듯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에 딱 꼿꼿한 자세가 역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자세고요. 그래서 이미 식생활 습관을 많이 건강하게 하고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실 거는 저기 염분을 줄이고 절인 음식을 조금 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물론 될 수는 있지만은 안 감염을 이제 주의하는 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손 잘 씻고 이렇게 해서 개인 위생을 챙기는 생활이거든요. 감염이랑 상관없이 건강에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유지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건강해 했는데 병이 발견되고 그런 분 있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치료하신 분도 아주 건장하신 40대 중반 남성분인데 건강검진 안 하려고 그랬다가 위내시경 했더니 조기암이 나가서 내시경 치료를 얼마 전에 받으셨거든요. 뭐 고혈압 당뇨도 없고 나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덩치만 봐서는 뭐 대한민국 1% 이런 건강하다고 자부를 했는데 갑자기 혹이 나와버리니까 당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일찍 하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병들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은 완치되는 병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꼭 잘 받도록 하십시오.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의 또 이제 명품 강연을 듣고 궁금하셨던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머니 마음인데 선생님에게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에게 묻는다. 초음파에 전혀 예상하지 않는 간에 그 물혹을 이렇게 발견하셨다고 네. 그랬거든요. 네. 이런 발견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몸 안에 생긴 물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간의 물혹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결과표에 보면 뭐 간 낭종이라고 많이 써 있는 건데요. 그냥 빈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흔히 아무 증상 없이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거고요. 처음 발견되신 분들한테 이제 어느 있다가 한번 추적 검사를 보십시오 말씀드린 이유는 낭종처럼 생긴 암들도 있긴 하십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초음파랑 아니면 뭐 CT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감별이 되기 때문에 단순 낭종의 경우는 간이나 아니면 뭐 갑상선, 신장 어떤 곳에도 잘 발견이 됩니다. 그러시니까 크게 걱정 안 되는 모양새가 있고 아니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 모양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의 낭종은 흔히 관찰될 수 있는 낭종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같습니다. 전화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속이 많아서 멍치리더라고요. 안사람인데 계속 속이 시리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버님 때문에 속이 시리신 게 아닐까요? 아버지가 속상해 해가지고 아이고 저놈은 그래요. 딴 것 때문에. 네. 사실 계속 속이 계속 쓰리시면은 증상이 조금 지속적으로 쓰리셨으면은 이 소화기계 질환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갑자기 쓰리게 되면은 소화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병도 속을 쓰리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통증이 아니라 그냥 속쓰림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아까 검진할 때도 여쭤봤을 때 속쓰림 기간이 조금 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내시경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에도 체해요? 약에도 물론 약에도 체할 수가 있습니다. 약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먹고 예. 속쓰리면 속쓰려서 약 먹고 그게 안 내려갈 수도 있더라고요. 약도
약도 체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약의 종류에 따라서 요즘에는 약이 겉에 코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괜찮긴 하시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캡슐 약을 드셔서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 통증도 오시고 아니면은 약 알이 큰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오메가3 같은 것들 좀 잘 그럴 수 있는 약 계통이 하나고요. 항생제나 진통제들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속이 쓰리다 보면은 약을 드시고 나서 아까 두통 말씀하시는데 두통하고 속 쓰리면 상관관계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아프면 속이 쓰려지고 속이 쓰려지면 또 머리가 아프고 이런 서로 악순환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좀 예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물을 좀 드시고 나서 약을 드시면은 그런 약으로 인해서 일어난 쓰린 증상들 아니면 약으로 인해서 식도에 큰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큰 약들은 자꾸 긁고 지나가다가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드신 다음에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예.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거나 증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들.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게 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잘 들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조원영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옥현일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식사 잘 드시고 운동 잘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의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너무나 아주 그냥 차근차근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늘 평소에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운동도 중요하구나. 그런 걸 아주 새삼 느끼면서 오늘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렇게 새롭게 배워서 참 감사합니다. 농촌의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